그런데 네. 이미 박시동 말고 자 이미 이런 출발이 됐다. 어디를 한번 보시냐면 네. 8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이광수는 너무 극단적인 게 단점이라고. 극단적인 게 뭐가 있어 이광수가? 뭐가 극단적이에요? 극단적인 게 뭐가 있어 지금? 왜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예를 드세요. 이러이러한 발언은 이광수가 너무 극단적이다. 이렇게 해주세요. 아니 호가를 지수로 하는 게 뭐 얘기하는 이거는 게 뭐가 현상을 극단- 얘기하는 예, 건데요. 예. 지금 뭐가 극단적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한민국의 현실이에요. 현실이에요. 뭐가 극단적이에요? 아니 저는 알겠습니다. 화는 안 낼게요. 네. 네, 화를 내는 저도 사람은 화는 아닙니다. 안 부추길게요. 자 일단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에 이런 말을 합니다. 부동산 지옥 저지하겠다. 또 나왔지. 네가 그러니까요. 지옥으로 만들지 않았니? 네, 그 사진 기억나시죠? 우리 지하방 그 보는 네, 사진. 그렇습니다.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데 용서 안 돼. 최근 발언을 볼게요. 오세훈 시장이 부동산 지옥 저지하겠다 이러면서 실거주를 강조해 전세 매물의 실을 말리고 전월세까지 폭등하게 된 이재명 정부의 명백한 정책 실패로부터 기인하는 부작용이다. 이걸 자기가 없애겠다는 거예요. 일단 사실관계를 명확히 할게요. 실거주를 강조해서 쉽게 말해서 다주택자를 압박하니까 전월세 가격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다주택자를 압박하니까 가격이 아까 하락한 곳이 어디입니까? 서초구를 중심으로 해서 강남 3구였죠. 강남이죠. 그래서 제가 조사해 봤어요. 밑에 볼게요. 두 그래프를. 자, 2020년부터 현재까지의 전세 가격입니다. 뭐가 상승했다는 거예요? 뭐가 상승했어? 거짓말을 해. 왜 다주택자가 없어지는데 왜 전월세 가격이 오릅니까? 그건 말이 안 돼. 똑같은데. 똑같은데. 심지어요. 2021년 가격보다 낮은 상황이에요. 통계도 안 봐. 숫자도 안 봐. 근데 그러네. 우리는 이런 걸 다 받아주고 있다고요. 2021년 제일 꼭대기 보십시오. 8억 가까이 있죠. 네. 지금은 그보다 밑에 있죠. 그렇죠. 이거는 거짓말이잖아요. 근데 이걸 그대로 받아주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뭐냐면 쉽게 말해서 다주택자, 집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을 압박하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의 집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누군가가 전월세를 살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집주인을 압박하니까 전월세, 임차인들이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굉장히 자연스럽게 생각되죠. 근데 그게 자연스러운 게 아닙니다. 아니라고 현실은 수없이 그게 얘기했어요. 아니에요. 네. 오히려 다주택자들을 풀어주면 집값만 올리고 그거에 따라서 전월세 가격이 따라 오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강남에 어디가 전세 가격이 올랐습니까? 안 올랐잖아. 아니 집을 부시고 파는 게 아니라고 몇 번을 얘기합니까? 그렇죠. 그런데요. 아, 9페이지를 볼게요.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9페이지. 자, 윤석열 오세훈 기간에 서울의 압구정 아파트가 얼마나 올렸는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렇지. 예, 3년 동안 72억이 상승해요. 3년에 72억 올랐다. 자, 72억 오른 다음에 대출해주면은 서민들 기분 좋아요? 살 수 있어요? 72억 올랐다. 자, 근데 20년 동안 30억 원 상승했어요. 이 얘기 아무도 안 합니다. 20년 오세훈 상승. 시장은 서울 집값, 특히 강남 집값 폭등의 주범이요. 너가 72억 상승시켰잖아. 너가 지옥 만들었잖아. 그런데 아무 너 말 안 얘기를 해요. 해. 너 얘기. 그렇죠. 오세훈 너 얘기를 하라고. 그렇죠. 내가 지옥 만들었는데 나 이번에는 천국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나마 인정. 근데 안 하죠. 예, 네, 근데 안 하죠. 네. 근데 이 얘기를요, 아무도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안 해. 와, 72억. 와. 놀랍지 72억.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72억. 대출해주면 너 어떻게 기분 좋아서 살래? 근데 대출을 어느 정도로 받아야지. 대출 해준다 쳐도 이자 못 그러니까. 낸다고 예. 했지. 아, 그래서 이렇게 오른 아파트에 대해서 세금을 정상적으로 내라.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임차인들은 힘들대요. 이게 논리적으로 연결이 말이 돼요? 되냐 그게. 예. 그러니까 한국의 부동산 시장을 이해하고 그리고 해석하고 접근하는 게 모두가 뒤틀렸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정책이라든지 정치적으로 이게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더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민주당과 관련된 얘기인데, 자, 10페이지를 볼게요. 자, 국힘에서 장동혁 대표 발언이에요. 이번 지방선거는 내 집과 내 자산을 지키는 선거다. 지방선거만 끝나면 지옥이 펼쳐질 것. 보유세 인상으로 세금 폭탄을 맞으면 더 이상 살던 집에 살 수 없게 된다. 장특권 폐지에 양도세 폭탄까지 맞으면 더 좁은 집, 낯선 동네로 쫓겨나야 된다. 와, 이거 거짓말 아니에요? 이건 이거? 다 거짓말이지. 자, 근데
많은 사람들은 가면 갈수록 여기에 동조할 가능성이 있어요. 왜요? 그렇습니다. 왜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값이 단기적으로 수는 있겠지만 오를 거 아니에요. 모르니까. 그러면 불안할 거 아니에요. 네. 또 하나 실제로 이런 움직임이 있단 말이에요. 움직임은 있는데 확실하게 얘기하지 않고 있다고. 그러니까 불확실한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지금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뭘 할 건지를 확실히 얘기해야 돼요. 확실해야 돼.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내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세금은 올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더 특혜를 준다고 우리가 했잖아. 그렇죠. 음. 그 얘기를 안 해요. 근데 그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그 지난번에 교수님이 굉장히 강조를 하고 왔는데 네.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또 동의하십니까? 그럼요. 그래요? 근데 분양가 상한제에 또 맹점이 있다는 거예요. 맹점이 분양가 상한제가 기본적으로 원가를 기준으로 산정해요. 들어간 돈. 이해하셨죠? 네. 그러니까 아파트를 지을 때 분양가 상한제가 왜 들어가냐면 재건축할 때 일반 분양 아파트가 있잖아요. 네. 그거를 너무 높게 받으면 안 된다. 그래서 분양가를 낮춰서 해라. 그런데 원가를 기반으로 해서 그 이상은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조합 입장에서나 그 건축하는 입장에서는 원가를 높게 들면 분양가도 올라가죠. 그러네. 원가를 좀 높게 산정해. 예. 그러니까 원가를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원가가 막 높여요. 높아져. 참 그거는 좀 어렵네. 예. 당선 소감으로 부동산 이야기를 또 합니다. 바로요? 그거를 좀 잠깐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지옥과도 같은 전월세난이 끝나기를 바라는 서민들, 재건축을 기다리며 낡은 집에서 희망을 기다려온 주민들, 이 평범하고 성실한 시민들의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전월세 난을 더 부추기는 사람인데 저분은 그러니까요. 또 저렇게 또 소감을 얘기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우리 기자님.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거예요. 강남이나 집값이 비싼 곳일수록 오세훈 시장의 지지율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평면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네. 자세히 보면 네네. 집값보다는 정비구역, 정비고요. 재건축이 들어 있습니다. 예를 재건축 들어 기대. 네, 여의도 같은 경우도 보통 물론 이제 야권 지지율이 높은 곳이지만 50% 조금 상회하는 곳인데 여의도 같은 경우에 72%가 나와요.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여의도는 거대한 재건축이 진행 중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다음에 이제 대치 일동이 성경, 우성, 미도 있는 곳입니다. 거기 이제 대치동 거기 지금 40억, 50억 아파트들이 다 이제 재건축하면 70억, 80억이 되는 곳인데 거기도 79%의 지지율이 나왔습니다. 압구정 현대가 압도적으로 압구정 현대 정말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 단지가 예. 될 텐데 재건축이 나면 와. 거기는 이제 84%가 나왔거든요. 와. 그러니까 아까 우리 최 앵커가 이야기하신 성동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성동구청장을 했잖아요. 정원호 네. 후보가. 네. 네. 근데 성수동에서 졌어요. 성수 1가 성수 2가 성수 전략 정비구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서울 시민들은 제가 볼 때 서울이라는 도시는 저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그 나도 잘 살아보겠다는 의지와 욕망이 응축된 제가 볼 때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이거든요. 투표할 때 그냥 하지 않아요. 굉장히 복잡하게 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성동구 주민들은 구청장은 내가 재건축 재개발하는데 큰 영향을 주지 않거든요. 그런데 용적률이라든지 층고 제한이라든지 뭐 임대 아파트를 얼마나 할 것인지 기부 체납을 현금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뭐 어르신들 데이케어 센터를 아파트 앞에 배치할 것인지 이 모든 걸 다 서울시에서 누가 결정합니까? 시장이 네. 그러니까 서울시는 나에게 그분들이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고 나에게 굉장한 영향을 미치는 자리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구청장은 민주당 설령 찍을지라도 나한테는 나는 정원호 후보가 좋고 오세훈 후보가 좋고 이게 아니고 나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그분들한테. 너무나 욕망 그대로 그냥 지지율이 나왔어요. 네. 네. 경기도도 뭐 5개 기초자치단체장을 국민의힘이 가져갔는데 공교롭게 거기도 일기 신도시하고 또 토호제로 엮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사실은 어느 정도 예측은 됐지만 굉장히 유의미하게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선거는 이 프레임 싸움이잖아요. 네. 이 프레임 싸움인데 안전한 서울 만들겠다 정원 후보였고 네. 오세훈 부동산 지옥 막겠다 이게 헤드라인. 그래서 이번에 오세훈 캠프에서는 제가 볼 때 세금 폭탄, 부동산 지옥이라는 두 가지 프레임을 갖고 왔어요. 특히 부동산 지옥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많이 노출됩니다. 부동산 지옥,
시민대책위원회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기자니까 여론을 보기 위해서 스레드나 이런 데 보면 그 보수적인 분들 심지어 좀 아주 극단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도 많이 팔로우하는데 그래야 제 알고리즘이 이렇게 너무 일방적으로 나오지 않거든요. 네. 정말 부동산 지옥이라는 단어가 많이 튀어나왔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지옥이라는 게 뭘 맞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당을 찍으면 부동산 시장이 지옥이 될 것이라는 아니,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 지옥이라는 게 네.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세금 폭탄이 떨어져서 지옥이라는 거예요? 아니면은 주거 환경이 나빠져서 지옥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부동산 지옥이? 좋은 지적하셨는데요. 네. 저는 투표를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직관적으로 뭐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냥 직관적으로 그냥 이 사람 찍으면은 뭐든지 안 좋아질 것 같아요. 세금도 많이 나올 것 같고 주거 형평하고 재건축 안 될 것 같고 이런 프레임을 만들어 나가는 전략이 아닌가. 다음 사진 한번 봐보실래요? 부동산 지역 시민대책회의 제 SNS 라인은 굉장히 많이 올라온 거예요. 사진 하나 더 보여주실래요? 부동산 지역 이분들은 자 부동산 지옥 된다 파란색 찍으면 다음 사진 보여주실래요? 부동산 지역 시민대책회의. 진보 진영의 분들한테는 이런 SNS 잘 안 보이죠. 이렇게 하고 이제 시민들에게는 보유세 작년에 내봤지 정말 얼마나 많이 올랐어. 이제 세금 폭탄 프레임이 가는데 집값이 이거- 올라서 오른 겁니다, 이놈들아. 그럼요. 이거 뭐 복잡하게 설명드릴 게 없어요. 없어. 세율을 전혀 건들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그냥 예를 들어 제일 위에 있는 원베일리 같은 경우에 한 60억짜리가 75억 되면서 그냥 세율이 한 1,800만 원에서 2,800만 원으로 자동으로 했지 공정시장 뭐 가액 비율이라든지 공시가 현실화율이라든지 세율을 하나 건드기 없어요. 그렇지만 집값이 10억 올랐는데 1,000만 원 더 낸다고 지랄지랄 하는 거야, 이놈의 자식들아. 그러니까 그리고 보유세 지옥이다. 근데 자, 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지나가는 분들에게 여쭤보면 서울은 이제 자가주택을 갖고 계신 분이 한 48% 정도 되는데 여쭤보면 어때요? 세금 많이 오른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올랐더라고요. 진보가 집권하니까 이런 프레임이 만들어지죠. 사실 올린 것도 그러니까 세율은 만지지도 않았고 네. 집값이 올랐어. 자동으로. 그래서 오른 건데 10억 올랐다고 1,000만 원 더 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집 없는 사람한테는 부동산 지옥이 맞아. 나는 그런 지옥이라면 내가 그걸 해서 근데 손 들어주려고 물어봤던 거예요. 지옥의 맞아요. 유형이 뭔지. 네. 밑에 세 번째 노원 공릉동의 풍림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66만 원이 71만 원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세금 폭탄을 내나 이게 이제 5만 원. 얼마짜리냐면 공시가격이 한 5억 5천이니까 한 7억 8억 되는 아파트인 거죠. 네. 한 2, 3천만 원 올랐나 봐요. 예. 근데 재산세 1년에 70만 원 내는데 여러분들 자동차세 얼마 내세요? 1년에. 2천만 원 정도 차 갖고 계신 분들 이 정도 내잖아요. 그러니까 2천만 원 차도 70만 원 내는데 그러니까 한 7억짜리 아파트도 70만 원 내는데 이렇게 지나가는 분에게 어때요? 세금 많이 내는 것 같아. 많이 내는 것 같아. 너무 많이 내는 것 같아요. 자동차세 이렇게 되는 폭탄 거예요. 들어봤어? 들어봤냐고. 롤스로이스 타는 사람도 자동차세 폭탄은 얘기 안 해. 그러니까 이게 우리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여기에 이제 일부 언론의 문제도 있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슬로건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러니까 기자님은 이거를 많이 다루니까 지겨울 수 있어, 기자님 입장에서는. 그런데 들을 때마다 새롭단 말이에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셔야 돼. 아니 근데 전 정말 기자님은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막 SNS로 아니 이거 가짜 뉴스예요. 그렇지 않고요. 원베 이렇게 해서 50억짜리 아파트 하나 갖고 있더라도 종부세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이렇게 해도 네. 그냥 워낙에 그런 SNS에 그런 글들이 너무 많이 올라오고 요즘은 또 AI로 정교하게 그래픽으로 만들어서 아니, 그러니까 올리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니 근데 속상해만 할 수 없잖아요. 자, 네, 그래서 네. 부동산 지옥 너무 쉽지. 딱 던지면 끝이야, 걔네. 던지고 도망가면 돼. 근데 이걸 설명하려면 표도 필요하고 하잖아. 근데 어쩔 수 없잖아. 그래서 이제 어쩔 수 그러면 없잖아. 이제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게 네. 이제 오세훈 후보는 아파트를 재건축을 신통 개발을 통해서 정말 적극적으로 공급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네. 실제 그렇게 해왔고요. 그러면 보세요. 오세훈 시장이 4번 지금 5번째잖아요. 5번째야. 2006년부터 해서 10년 4개월 동안 시장을 역임했거든요. 역대 네. 시장 보면 다 오세훈이야. 그렇지. 네 거냐 서울이? 아니 뭐 그러면 선택한 거니까 죄송합니다. 2006년부터 2011년 말에 이제 그 무상급식 때문에 이제 물러나는데 물러난 오세훈 거고. 시장이 그때까지 그러면 아파트 공급을 오세훈 시장이 많이 했느냐? 정말 공급량이 굉장히 낮아요. 그럼 이게 오세훈 시장의 잘못이냐? 그렇지 않아요.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서울의 집값이 계속 안정되거나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주택 공급은 있잖아요. 대통령이 하거나 서울시장이 하지 않고 우리가 하는 거예요. 뒤에서 보조만 하고 제도만 하는 것이지 네. 집값이 안 올라서 분양가가 안 나오면 사업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안 짓지.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박원순 시장이 들어오는데 그때 이제 집값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미분양은 쌓이고 하는데 뭐가 남아 있느냐? 서울에 이명박 시장이 지정해 놓은 뉴타운이 이제 아주 골칫거리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돌아가신 박원순 시장이 389개의 정비구역을 해지했거든요. 자, 그러니까 진보가 집권하면 재건축을 다 이렇게 포기해버리거나 취소해버려. 굉장히 위험한 일이야. 이걸 이제 TV조선의 강적들이 나와서 오세훈 후보가 제일 먼저 한 이야기입니다. 고 돌아가신 박원순 시장께서 이게 389개를 취소해버렸다. 389개를 취소한 건 맞는데 이게 2011년 서울경제기사예요. 네, 수익성 없다. 조합원 현금 청산 요구. 시공사들은 속속 발빼. 아 돈이 안 되니까 발을 뺀 지정하고 거야. 분양가가 안 나오고 사업성이 안 나오는데 조합비는 계속 들어가고 하니까 박원순 시장이 와서 네. 저기 보면 4년 5년 됐는데 조합은커녕 추진위도 구성 안 된 게 317개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 뉴타운을 안 하고 싶으시면 토지 소유자 30% 이상이 동의를 해 오시면 아직 조합은커녕 추진위도 구성 안 된 단지들은 해제해드릴게요. 왜냐하면 그럼 기다리면 되잖아요. 기다리면 재건축 재개발을 할 수 있는데 저분들은 왜 해제해달라고 와서 서울시청 앞에서 시위를 할까요? 기본적으로 지구 지정이 돼서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재산권이 묶여요. 무슨 말이냐면 공람공고를 하는 날부터 내 땅인데 팔 수 없게 전매 제한을 겁니다. 팔더라도 다음에 내가 최영커한테 팔면 최영커는 들어올 수 있죠. 들어오지만 새 아파트 분양권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가 내 헌 지분을 사겠습니까? 안 사죠. 재산권이 묶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처음에는 뉴타운으로 굉장히 저때 서울 그러니까 주민들이 간절히 원했던 민원이네. 주민들이 처음에는 뉴타운 다 하고 싶죠. 처음엔 그렇겠지. 깨끗하게 해서 우리도 아파트로 돈 좀 벌어보고 싶은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3년, 4년, 5년, 6년 안 되니까 결국 어떤 주민들은 계속하자, 어떤 주민들은 이거 그만하자 하고 이제 갈등이 심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이 그럼 주민들이 동의를 해가지고 오세요 해서 389개의 정비구역을 풀어요. 2년 동안. 그런데 현수막, 저희 집 앞에 현수막에도 제가 그래서 이걸 389라는 숫자를 기억해요. 저희 집 앞에 현수막에도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저거는 아닌데 그러니까 389개의 재건축 포기한 박원순 시장을 되풀이하시겠습니까? 이렇게 국민의힘에서. 근데 그건 아니거든요. 와, 이거 너무 저는 물론 심하다, 이거. 이거 선거 전에 들었지 아니, 않을 것 같은데요. 기자님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셔야 돼. 물론 저는 박원순 시장이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시켜서 오세훈 후보처럼 용적률을 막 팍팍 올려서 공급을 더 늘릴 수 있었다고도 봐요. 그렇지만 지금 말하는 이 389개의 프레임은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부동산 지옥 프레임하고 하나 더 있다 그랬잖아요. 이제 세금 폭탄 프레임인데 세금 폭탄은 정말 오래 전부터 우리가 들어왔던 슬로건이잖아요. 네, 근데 맞습니다. 이거 우리 국민들이 매불쇼 시청자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이거 하나는 꼭 알아. 이거는 무슨 논쟁적인 그런 게 아니고 그냥 팩트예요. 오늘은 팩트. 외우자. 네, 맞지? 맞아. 외웁니다. 너무나 간단해서 외워. 그냥 OECD에서 긁고 오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뭐야? 말이냐면 왼쪽에 2024년 조세 부담률이라고 있죠. 조세 부담률이 한국은 17%잖아요.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GDP 대비해서 17%만큼 세금을 낸다. 내가 찹쌀떡을 100만 원어치 팔면 나라에서 17만 원 세금 내 이런 거예요. 오케이. 네. 자, 다른 나라는 얼마나 걷어가나요? 일본은 20만 원. 영국, 프랑스 이런 데는 다 굉장히 높죠. 그래서 평균적으로 OECD보다 우리는 7% 이상 세금을 적게 내는 나라입니다. 그러네요. 자, 이거는 무슨 아니야 논쟁적인 게 아니고 이거는 그냥 한국은행 통계가도 있는 거고 국가 데이터처 통계가도 비슷하게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OECD, IMF에도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어느 학자도 부인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진국보다 세금을 한참 덜 낸다. 그럼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들은 아니야. 그런데 우리는 각종 사회기금들 뭐 건강보험이라든지 뭐 국민연금이라든지 하고 나면 이게 선진국보다 훨씬 많이 내. 그 표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오른쪽에 보면 국민부담률이에요. 그게 사회보장기여금을 포함한 거. 오케이. 네. 우리는 25%잖아요. 네. 이건 더 차이가 나요. 더 차이가 커 오히려. 그래서 34%예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GDP가 비슷한 스페인, 캐나다, 호주,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 우리보다 훨씬 많이 걷어요. 우리하고 경제 규모는 비슷한데 그래서 이거는 8%가량 차이가 나요. 무슨 말이냐?
똑같이 찹쌀떡을 100만 원 팔아도 우리하고 GDP가 비슷한 이탈리아, 스페인 이런 데는 한 35만 원 걷어가면 우리는 25만 원밖에 25만 원. 걷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물론 세금이라는 건 어떤 세금,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증여세, 상속세 비중은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어떤 보유세는 굉장히 낮다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유세 그것을 낮고. 일관성 있게 뭐 높다 낮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분명한 건 지나가다가 어떤 우리가 시민분께 뭐 KBS든 어디든 매불 쇼든 우리나라는 세금을 좀 많이 내는 것 같으세요? 적게 내는 것, 너무 많이 내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 분명하게 그렇지 않고 일본보다도 훨씬 적게 내고 우리가 세제가 비슷한 그 적게 내는 비율도 굉장히 높다. 그러면 세금 폭탄이라고 주장하려면 세금을 적게 내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 노무현 대통령 때 법인세 25%인데 23%로 노무현 대통령이 깎아줬어요. 그때는 이제 글로벌하게 법인세를 좀 깎아주는 분위기였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정답은 몰라요. 하지만 선진국은 우리보다 훨씬 세금을 많이 내요. 그런데 세금 폭탄이라고 주장하는 진영이 있다면 그래서 세금 좀 그만 내자, 세금 좀 줄이자고 주장하는 진영이 있다면 제가 이 통계를 말씀드릴게요. 조세 부담률이 낮은 나라 예를 들어 중국이 한 20% 돼요. 그럼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돼요. 중국도 20%밖에 걷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도 중국처럼 가자. 신중이네. 그러니까요. 아니 뭐 그렇게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주장하시라고요. 인도는 13%밖에 내지 않아요. 우리도 인도 경제처럼 가자. 그래서 세금 좀 줄이자. 정말 낮은 나라 필리핀이에요. 우리도 필리핀 경제처럼 가자. 이렇게 주장하시지 않을 거면 세금 폭탄이라는 어젠다는 맞지 않는 맞지 거예요. 않아. 맞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 던지면 그냥 끝이야. 그런 거예요. 걔네들은. 예를 들어 상속세 너무 높다. 이런 부작용이 있으니까 이걸 좀 낮추자. 근데 뭐 이런 세금은 너무 낮으니까 이런 건 높이자. 우리가 이런 논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세금 폭탄이라는 이 프레임, 이 슬로건으로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끝나. 그러니까 지나가는 국민들은 이재명 뭐 잘하는 것 같긴 한데 세금을 너무 걷어 이렇게 맞아.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그런 거야. 분위기가 있어. 내가 내겠지 택시 타가지고도. 네, 맞아. 아유, 우리나라는 그냥 빚더미에 앉았어. 형필 같은 분들이 종편에서 열심히 해주셔야 되는 거야. 제가 오세훈의 신통기획을 얘기하길래 당신들 신통기획 후보 대상지가 서울에 몇 개 있는 줄 알아? 국민의힘 패널을 물어보잖아요. 몰라요. 몰라. 324군데가 있는데 그중에 딱 2군데 되고 있어요. 그렇게 말하면 에이 뭐 다른 얘기 합시다 그래요. 아까 최진봉 교수님 같은 느낌.